틀린 건 당신의 편견이지. 내 국적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오후 미국 명문 사립대학교 수학과 대강당에서 분필이 부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칠판 내면을 빼곡히 채운 하얀 수식들 사이로 분필 가루가 눈처럼 흩날렸고 낡은 후드티를 입은 한국인 유학생 한도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300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항상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아서 밀러 교수의 손에서 뜨거운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갈색 액체가 그의 명품 구두를 적셨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공은 칠판 끝에 적힌 단 하나의 결론, Q, A, D 라는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학계에서 100년 난제로 불리던 리만 가설 변형 문제가 단 45분 만에 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도진이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돌아섰을 때 대강당 뒤편에서 한 여학생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칠판을 향해 조용히 촬영을 멈췄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 유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날 새벽 4시 캠퍼스 인근 한인 식당 주방에서 도진은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으며 하품을 참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도진의 얼굴은 피곤에 쩔어 있었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낀 손은 차가운 물에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사장 김 씨는 도진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자네 같은 유학생이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은데 나한테 감사해야 돼. 도진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급 9달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참자. 장학금만 유지하면 돼. 오전 8시 도진은 샤워도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수학과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젖은 낙엽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도진의 후드티에서는 주방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죠. 밀러 교수의 고급 미적분학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수업은 10분 전에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은 금발의 브래드와 갈색 머리의 제이슨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키득거렸습니다. 저기 슬리핑 키 맞다. 오늘은 또 어디서 굴러온 거야? 앞자리에 앉은 안경 쓴 여학생 2명도 도진을 힐끔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진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가방에서 낡은 노트와 샤프를 꺼냈습니다. 밀러 교수는 단상 위에서 출석부를 보며 학생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브래드 존슨, 제니퍼 리, 제이슨 밀러, 사라 톰슨. 하지만 도진의 이름 한두 마이너스 진을 부를 차례가 되자 교수는 발음을 뭉개며 중얼거렸습니다. 모시기. 도진은 손을 들어 출석을 알렸지만 밀러 교수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다음 이름으로 넘어갔고 강의실 곳곳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매일 똑같네. 수업 중 밀러 교수는 칠판에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을 적으며 자원자를 찾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 있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교수는 도진을 지목하며 칠판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도진의 등을 찔렀고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죠. 도진은 분필을 잡았고 칠판에 적힌 문제를 3초 만에 분석했습니다. 이건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풀면 돼. 하지만 도진은 일부러 중간 단계를 생략한 채
틀린 답을 적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도진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역시 아시아 학생들은 암기만 잘하지 응용력이 없어. 안깨.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고 자리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견디자. 조금만 더. 강의가 끝난 후 도진은 도서관 3층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밀러 교수가 풀지 못했던 보너스 문제가 노트 위에 적혀 있었고 도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샤프심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수식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죠. 30분 후 도진은 완벽한 해답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 노트를 가방에 넣지 않고 찢어서 책상 옆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눈에 띄면 안 돼. 장학금을 잃을 순 없어. 오후 수업을 마친 도진은 다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위해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도서관 창문 너머로 조교 제니퍼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도진이 앉았던 자리로 다가갔고 휴지통에서 구겨진 노트 조각을 주워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우아한 수식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고 제니퍼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대체... 제니퍼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고 도진이 사라진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2025년 10월 중순 어느 날 오후 중간고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밀러 교수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개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수는 출석부를 펼쳐들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고 각자에게 과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브래드, 자네는 교재 7장 연습 문제 10개. 제니퍼, 자네는 8장 응용 문제 10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교재 범위 내의 연습 문제 10개가 주어졌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차례가 되자 밀러 교수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도진, 자네는 특별 과제를 주지. 이 논문을 읽고 증명 과정을 재구성해서 제출하게. 교수는 책상 위에 두꺼운 논문 한 부를 올려놓았고 도진은 천천히 다가가 논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터폴라지컬 MANIFOLDS 언드 HOMOTOPY 시리 프린스턴 유너버서티 프레스 1983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은 논문의 두께를 확인했고 87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학부 수준이 아니야. 밀러 교수는 팔짱을 낀 채 도진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면 중간고사 성적과 무관하게 F학점을 주겠네. 한국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만 받아서 창의적 사고가 부족하다던데 자네도 그런가 확인해 보고 싶군. 강의실에 남아있던 몇몇 학생들이 도진을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브래드가 제이슨에게 뭔가 속삭이자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은 논문을 가방에 넣었고 아무 말 없이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도진의 어깨를 브래드가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짐 싸서 돌아갈 준비해. 너 같은 애들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 제이슨이 브래드 옆에서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편의점이나 해. 거기가 내 자리야.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고 복도 끝까지 걸어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놈들. 하지만 참아야 해. 도서관 3층에 도착한 도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밀러 교수가 지정한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PDF 파일이 떴고 도진은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논문은 위상수학의 고난도 개념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수식 하나하나가 학부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진은 스크롤을 내리며 논문을 훑었고
이해하는 데만 한 달은 걸릴 분량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걸 재구성하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도지는 논문을 프린트했고 87장의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도지는 편의점 알바를 마친 후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도지는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펼쳤습니다. 형광펜과 노트를 꺼낸 도지는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도진의 노트에는 핵심 정리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었고 도진만의 증명 방식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도진은 논문의 30페이지까지 읽었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계속 노트에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도진은 같은 자리에서 논문과 씨름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면 새벽 2시 잠들기 전까지 4시간을 논문에 쏟아부었습니다. 사흘밤을 새운 도진의 눈 아래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생겼고 손가락 끝은 샤프심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노트에는 논문의 핵심 증명 과정이 도진만의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있었고 원 논문보다 더 간결하고 우아한 방법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 방법이면 원 논문보다 10페이지는 줄일 수 있어. 일주일 후 과제 제출일 아침, 도진은 30페이지 분량의 과제물을 출력했습니다. 오전 10시, 도진은 밀러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도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고 교수 책상 위에 과제물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밀러 교수는 과제물을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던 교수의 손이 점점 느려졌고 5페이지를 넘기자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진이 원 논문의 저자보다 더 효율적인 증명 방식을 사용한 것이 교수의 눈에 들어왔고 밀러 교수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교수는 과제물을 책상에 내려놓고 도진을 쳐다봤습니다. 이걸 자네 혼자 한 건가?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교수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고 교수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팔짱을 꼈습니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 이 증명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설명해 보게. 도진은 잠시 침묵했고 밀러 교수는 냉소를 띤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이 증명 과정을 칠판 앞에서 직접 설명하게. 만약 설명하지 못하면 표절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밀러 교수는 과제물을 다시 집어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니. 말도 안 돼. 분명 누군가 도와줬을 거야. 2025년 10월 하순 어느 날 오전 밀러 교수는 수업 시작 전 학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교수의 손에는 도진이 제출한 30페이지 과제물이 들려 있었고 교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학과 사무실 문을 연 밀러 교수는 안쪽 학과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미스 학과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수학과 학과장 리처드 스미스 박사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밀러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밀러 교수? 밀러 교수는 문을 닫고 학과장 책상 앞으로 다가가 과제물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한 명이 표절 의심이 가는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미스 학과장은 과제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훑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학과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밀러 교수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게 왜 표절이라고 생각하나?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학부생 수준에서 불가능한 증명입니다.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스미스 학과장은 과제물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증거가 있나? 단순히 수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표절을 의심할 수 없네. 밀러 교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수업 태도도 불성실하고 항상 졸거나 지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런 과제를 해올 리가 없습니다. 이 녀석을 반드시 잡아야 해. 스미스 학과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개 검증이 학생에게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네.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건 어떤가? 밀러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문적 정직성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미스 학과장은 한숨을 쉬었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대강당에서 진행하게. 하지만 학생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도록. 밀러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학과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밀러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 정체를 밝혀주지. 같은 날 오후 2시 제니퍼는 도서관 3층을 돌아다니며 도진을 찾았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는 도진을 발견한 제니퍼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도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진은 고개를 들고 제니퍼를 쳐다봤습니다. 제니퍼는 도진 옆 빈 의자에 앉았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님이 다음 주에 공개 검증을 하기로 했대요. 대강당에서요. 도진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가락으로 펜을 돌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제니퍼는 도진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수학과 수석이라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증명 과정 연습하실 때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 거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제니퍼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도진이 며칠 전 휴지통에 버렸던 노트 조각이었고 제니퍼는 그것을 도진 앞에 펼쳤습니다. 이거 도진 씨가 버린 거죠?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도진은 노트 조각을 쳐다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주었지? 제니퍼는 노트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님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조심하세요. 도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니퍼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떠나기 전 한 번 더 도진을 돌아봤습니다. 도진은 다시 노트에 집중하고 있었고 제니퍼는 한숨을 쉬며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도진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근 도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고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공책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도진은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수식들이 나타났고 도진이 지난 3년간 풀어온 난제들의 증명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확장 문제, 골드바흐 추측 변형, 콜라츠 추측 부분 증명. 도진은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3개의 논문 제목이 적혀 있었고 각 논문 옆에는 게재된 저널 이름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널 어브 푸유 매서매틱스 2023년 3월, 애널즈 어브 매서매티컬 라직 2023년 9월, 인터내셔널 저널 어브 넘버 시리 2024년 1월. 세 논문 모두 익명 저자 어나너머스 K로 투고되었고 심사를 통과해 게재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어나너머스 K의 정체를 찾고 있었지만 도진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면 모든 게 끝나.
도지는 공책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캠퍼스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밀러 교수의 연구실만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창문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돼. 졸업까지 조용히 지내자. 하지만 밀러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교수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도진의 과제물을 줄줄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진의 증명 과정과 원 논문의 증명 과정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고 밀러 교수는 두 문서를 번갈아 보며 결함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꼬투리를 잡아야 해. 밀러 교수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도진의 증명을 한 줄 한 줄 체크했고 시계는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오전 9시 수학과 대강당 앞에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 120명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 몰려든 타과 학생들까지 포함해 300명이 넘는 인파가 입구를 메웠습니다. 대강당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고 좌석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강단 앞줄에는 수학과 학과장 스미스 박사와 부학과장 토머스 윌슨 그리고 밀러 교수의 동료 교수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스미스 학과장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밀러 교수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대강당을 둘러봤고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이유는 학문적 정직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밀러 교수는 손에 든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진위를 가리고자 합니다. 학부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이기에 본인이 직접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강당 곳곳에서 학생들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강당 뒤편 구석에 앉은 도지는 낡은 후드티에 모자를 머리에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고 누군가 도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밀러 교수는 출석부를 펼치고 도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도진 학생, 단상 앞으로 나오게. 도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후드티 모자를 벗은 도진의 얼굴이 드러났고 대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도진은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 앞으로 걸어갔고 학생들의 시선이 도진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뒤편에서 브레드가 휘파람을 불었고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도진이 단상 앞에 서자 밀러 교수는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지난주 제출한 과제의 핵심 증명 과정을 칠판에 재현하게. 만약 설명하지 못하면 표절로 간주하겠네. 도진은 칠판을 쳐다봤고 분필 한 자루를 집어들려는 순간 밀러 교수가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니 과제 내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군. 밀러 교수는 단상 옆 책상에서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수는 칠판 위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고 복잡한 그리스 문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S1, 12S, 13S, 14S. 리만 제타 함수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수식 옆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비자명 0.2 모두 임계선 레이즈 12 위에 있음을 증명하라. 대강당 곳곳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앞줄에 앉은 대학원생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건 리만 가설 아닙니까? 밀러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소를 띤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리만 가설의 변형 문제지. 1859년 베른하르트 리만이 제시한 이후
166년간 증명되지 않은 문제야. 교수는 도진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천재라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겠나? 30분 안에 풀어보게. 만약 풀지 못하면 F학점과 함께 퇴학 처리하겠네. 대강당이 순식간에 술렁였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이슨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우와, 이거 재밌겠는데. 슬리핑 킴이 천재인지 사기꾼인지 보자고. 브래드와 주변 학생들이 따라 박수를 치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스미스 학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밀러 교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밀러 교수, 이건 지나칩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못 푸는 문제를 학부생에게. 밀러 교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학생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진 학생, 하겠나 말겠나? 도진은 칠판에 적힌 문제를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도진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문제, 완전 증명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부분 증명은. 도진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앞줄에서 스미스 학과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거부해도 괜찮네. 이건 공정하지 않아. 하지만 도진의 귓가에 밀러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주입식이라 창의성이 없지. 이 새끼가. 도진은 고개를 들고 밀러 교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수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져 있었고 도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도진은 칠판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고 분필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대강당 뒤편에서 제니퍼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앱을 켰고 렌즈를 칠판을 향하게 했습니다. 제니퍼의 손가락이 녹화 버튼을 조용히 눌렀고 화면 상단에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분필을 칠판에 대고 첫 번째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시계를 쳐다봤고 입가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시작. 도진은 칠판 앞에서 분필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분필 끝이 칠판 표면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대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고 브래드가 제이슨에게 뭔가 속삭이자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칠판의 수식을 응시하는 순간 떨림이 멈췄습니다. 도진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동공이 확장되었고 머릿속에서 무수한 수식들이 3차원 공간처럼 펼쳐지며 하나의 경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 봄비에리가 실패한 접근법을 역으로 해석학적 연속을 먼저 적용하면 도진은 분필을 칠판에 대고 첫 번째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SN1 to 1NS, 레이즈 1. 리만 제타 함수의 정의를 적은 도진은 멈추지 않고 해석학적 연속 공식을 전개했습니다. 분필이 칠판을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하얀 가루가 도진의 손등에 묻었습니다. 도진은 비자명 0점 분포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했고 기존 학계가 시도하지 않았던 풀이의 변환 응용을 도입했습니다. 3분이 지나자 대강당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었고 학생들의 시선이 칠판에 고정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칠판 첫 번째 면이 가득 찼습니다. 도진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칠판으로 넘어갔고 복소수 평면 위의 임계선 분석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단상 옆에 서서 시계를 쳐다봤지만 칠판에 적히는 수식들이 눈에 들어왔고 교수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내가 본 적 없는 접근법이야. 처음에 비웃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졌고 대강당은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와
도진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진은 두 번째 칠판 절반을 채웠고 감마 함수와의 관계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스미스 학과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학과장은 칠판 가까이 다가갔고 도진이 적는 수식 하나하나를 눈을 크게 뜨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학과장은 입을 벌린 채 칠판을 응시했고 옆에 앉아있던 부학과장 윌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건 설마. 윌슨이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스미스 학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이 지나자 도진은 세 번째 칠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진은 해석학적 연속 정리를 응용한 새로운 보조 정리를 도입했고 이는 1970년대 이후 학계가 포기했던 접근 방식의 완벽한 재구성이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교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학부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밀러 교수 옆에 앉아있던 동료 교수 한 명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도진의 풀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타이핑하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동료 교수는 휴대폰을 꺼내 칠판 사진을 찍었고 셔터 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대강당 중간쯤 앉아있던 수학과 대학원생 5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칠판 앞에 서서 도진의 풀이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부분 오일러 곱 공식을 변형한 거야. 천재적이야. 도진은 세 번째 칠판을 가득 채웠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은 땀을 닦지 않고 네 번째 칠판으로 넘어갔고 손목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25분이 지나자 도진은 네 번째 칠판 중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복소수 평면의 임계선 위에서 모든 비자명 0점이 분포함을 보이는 최종 단계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고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제히 칠판만 응시했습니다. 제니퍼는 대강당 뒤편에서 스마트폰을 든 손이 떨리지 않도록 책상 위에 고정했고 화면 속 도진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밀러 교수가 시계를 쳐다보며 입을 열려는 순간 도진이 마지막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모든 보조 정리를 종합했고 임계선 위에 0점 분포를 엄밀하게 증명하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35분이 지나자 도진의 손이 칠판 끝에 도달했습니다. 도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네 번째 칠판 마지막 줄에 결론을 향한 최종 단계를 적었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칠판 끝에 또박또박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휴, 이, 뒤, 증명 완료. 분필을 놓는 순간 도진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탁! 분필이 바닥으로 떨어져 두 조각으로 부러졌고 작은 소리가 거대한 대강당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도진은 칠판을 등진 채 돌아섰습니다. 대강당은 300명이 숨을 죽인 채 침묵만이 흘렀고 도진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밀러 교수는 단상 옆에 서서 칠판을 응시했고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스미스 학과장은 칠판 가까이 다가가 마지막 줄을 읽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계속되었고 도진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밀러 교수의 손에서 뜨거운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챙그랑 도자기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커피가 밀러 교수의 명품 구두를 적셨지만 교수는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공은 칠판 끝에 적힌 Q, A, D, 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진은 안경을 다시 쓰고 밀러 교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진의 입이 천천히 열렸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틀린 건 당신의 편견이지 내 국적이 아닙니다. 5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스미스 학과장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짝, 짝, 짝. 천천히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가 대강당 전체를 채웠고 학과장은 계속 손뼉을 치며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부학과장 윌슨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에 동참했고 앞줄에 앉아있던 교수 3명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대강당 중간쯤 앉아있던 대학원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대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고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도진은 칠판 앞에 서서 대강당을 둘러봤고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스미스 학과장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학과장은 칠판으로 다가가 첫 번째 면부터 네 번째 면까지 천천히 둘러봤고 수식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학과장은 도진을 향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학생 혼자 풀어낸 것이 맞습니까?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미스 학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얼굴에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이 증명 방식은 1973년 필즈상 수상자인 에노 봄비에리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접근법의 완벽한 완성본입니다. 대강당의 박수가 더욱 커졌고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학과장은 칠판의 세 번째 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해석학적 연속과 풀이의 변환을 결합한 방식은 학계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입니다. 밀러 교수는 단상 한쪽 구석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칠판을 응시했습니다. 떨어진 커피잔의 파편이 교수의 구두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갈색 얼룩이 교수의 바지 끝을 적셨지만 교수는 그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졌어. 스미스 학과장은 도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학생, 이 증명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해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3년간 숨겨왔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고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학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진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학과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진이 대답하기 전에 앞줄 오른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고 그는 단상으로 걸어와 도진 앞에 섰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MIT 수학과에서 온 개건교수 데이비드 첸입니다. 첸 교수는 도진에게 손을 내밀었고 도진은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 강의를 청강하러 왔다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군요. 학생, 이름이 뭡니까? 한도진입니다. 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 학생, MIT 수학과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과 함께 제 연구실로 올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정수론을 전공하고 있는데 학생의 재능이라면. 대강당에서 또 한 번 웅성거림이 일었고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MIT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 뒤편에서 브래드가 제이슨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슬리핑 킴이 MIT 간다고? 말도 안 돼. 제이슨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린 채 칠판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밀러 교수가 비틀거리며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손이 떨려 마이크를 떨어뜨렸고 날카로운 피드백 소음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익! 학생들이 귀를 막았고 스미스 학과장이 마이크를 주어 스위치를 껐습니다. 학과장은 밀러 교수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학과 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리만 가설을 풀라고 하다니 이건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밀러 교수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회색빛으로 변했고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지는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첸 교수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은 도지는 대강당 출구를 향해 걸었고 학생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대강당 문에 가까워졌을 때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제니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도진 씨.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도진은 제니퍼에게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하셨죠? 제니퍼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도지는 제니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대강당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대강당 안에서는 다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도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도진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진은 계단을 내려갔고 건물 밖으로 나가 캠퍼스 잔디밭을 가로질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며 도진의 발밑으로 떨어졌고 도진은 후드티 모자를 다시 머리에 썼습니다. 2025년 11월 그날 오후 2시 제니퍼는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아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창에 45분짜리 영상 파일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제니퍼는 제목 입력란에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인 학부생이 100년 수학 난제를 45분 만에 풀다. 리만 가설 부분 증명. 업로드가 완료되자 제니퍼는 영상을 공개로 설정했고 레딧 수학 커뮤니티와 해커뉴스의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오후 4시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전 세계 수학자들과 학생들의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고 영어,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로 된 댓글들이 뒤섞였습니다. 이게 정말 학부생이 한 거야? 믿을 수 없어. 칠판 3번째 면에 나온 풀이의 변환 응용. 천재적이야. 밀러 교수는 대체 왜 저런 문제를 냈지? 학생을 망신 주려던 거 아니야? 오후 6시 프린스턴 대학 수학과의 마이클 앤더슨 교수가 자신의 학술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한 학부생의 놀라운 증명이 리만 가설 완전 증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였고 앤더슨 교수는 도진의 풀이 과정을 수식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블로그 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학계 전체로 퍼져나갔고 수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밀러 교수의 인종차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게시글에는 지난 5년간 밀러 교수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했던 차별적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밀러 교수 수업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항상 너희 나라에서는 이라는 말로 시작했죠. 저는 과제 점수를 F 받았는데 백인 친구와 똑같은 답을 제출했는데도 친구는 어를 받았습니다. 게시글은 1시간 만에 3,000개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이 500개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익명의 학생 한 명이 대학 신문사에 통계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지난 3년간 밀러 교수 수업을 들은 학생 중 F학점을 받은 학생의 87%가 아시아계였고 어학점을 받은 학생의 92%가 백인이었습니다. 대학 신문은 이 자료를 일면 머리 기사로 실었고 제목은 밀러 교수의 숨겨진 차별, 통계가 증명하다였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중순 어느 날 오전 대학 총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총장 로버트 해리슨과 스미스 학과장, 학생처장 수잔 밀러, 그리고 법무팀 책임자 데이비드 김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해리슨 총장은 서류를 펼치고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 건입니다.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현재 100만을 넘었고 언론에서도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학생처장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만 200건이 넘습니다. 모두 인종차별 관련입니다. 법무팀 책임자 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면 민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합니다.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밀러 교수를 즉시 강의에서 배제하십시오. 정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급 정직 처분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1시간 후 밀러 교수는 총장실에서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수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총장실을 나섰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도진의 기숙사 방문 앞에는 편지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방문을 열고 편지들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하나씩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MIT 수학과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 제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조교 포지션 제안,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초청, 추리히 연방공대 정수론 연구소 스카우트 제의. 편지는 총 23통이었고 모두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편지를 하나씩 읽었지만 노트북을 켜서 모두에게 정중한 거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조용히 학부를 마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수학저널 애널즈 어브 매서매틱스 편집장 조나단 러셀이 도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도진 학생, 혹시 당신이 어나너머스 K입니까? 이메일에는 도진이 칠판에 적은 필체와 지난 3년간 어나너머스 K가 투고한 논문들의 필체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필적 분석 결과 일치율 98%, 특히 그리스 문자 제타와 델타의 필기 방식이 동일합니다. 도진은 이메일을 읽었지만 회신하지 않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분석 결과를 공개했고 학계는 어나너머스 K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열광했습니다. 차세대 수학 천재, 24 한국인 유학생으로 밝혀져 익명의 천재 K, 그는 누구인가? 리만 가설에 도전한 젊은 수학자의 정체. 기사들이 쏟아졌고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기숙사 방 커튼을 내린 채 사흘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도진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고 새로운 난제의 수식을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카메라를 든 기자 2명이 기숙사 앞을 서성이고 있었지만 도진은 커튼 너머로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말 어느 날 오후 2시 도진은 다시 낡은 후드티를 입고 도서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도진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똑같았고 두꺼운 안경과 해진 운동화도 그대로였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 몇몇 학생들이 도진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빌린 위상 수학 교재와 함께 도진이 직접 작성한 노트가 펼쳐졌습니다. 노트 안에는 골드바흐 추측의 변형 문제가 적혀 있었고 증명 과정이 절반쯤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샤프심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도진의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은 더 이상 도진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소수 분포 정리로 접근하면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캠퍼스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낙엽으로 쌓여갔습니다. 오후 4시 도서관 입구에서 제니퍼가 도진을 발견했습니다. 제니퍼는 도진에게 다가가려다가 그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세상의 소음과는 동떨어진 듯 오로지 수식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돌아섰고 도서관을 나가며 한 번 더 도진을 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도진의 휴대폰은 책상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한 번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고 진동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노트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후 6시 도진은 노트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온 도진은 캠퍼스 외곽의 한인 식당으로 향했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식당 주방에 들어선 도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들이 쌓여 있었고 도진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사장 김 씨는 주방 한쪽에서 도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신문에 내 얘기 나오던데. 대단하더라. 그래도 여기서 일 계속할 거야?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참 특이한 녀석이야. 다른 애들 같으면 벌써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닦았고 형광등 불빛이 도진의 젖은 손을 비췄습니다. 밤 10시 도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김씨 사장은 봉투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고 도진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같은 시간에 와. 네, 사장님. 들어가세요. 도진은 식당을 나와 기숙사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도진은 캠퍼스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별들이 반짝였고 도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를 펼친 도진은 펜을 들고 낮에 풀지 못했던 부분을 이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수 정리를 이렇게 변형하면 이 방법이 맞아. 도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수식이 노트 페이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가끔 지나가는 학생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도진은 한 단계를 완성했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도진은 벤치에서 일어나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며 도진의 발밑으로 떨어졌고 도진은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한 도진은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공책을 꺼낸 도진은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고 오늘 완성한 증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도지는 여전히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지만 도진의 방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공책에 마지막 수식을 적었고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도진의 머리 위에서 반짝였고 도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길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해도 괜찮아. 도진은 공책을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MIT에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지만 도진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진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수학 그 자체였고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도진의 기쁨이었습니다. 도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작은 균열들이 마치 수식처럼 보였고 도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도진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알바를 하고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도진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천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도진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법이죠. 여러분은 도진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